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지TV의 이대표입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를 하셔야죠. 안녕하세요. 고덕에서는 네. 포세이돈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윤 팀장입니다. 고덕 포세이돈님 반갑습니다. 제가 제우스잖아요, 닉네임. 네. 포세이돈님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또 이렇게 납치 아닌 납치를 했는데요. 오늘 준비한 컨텐츠는 최근에 저희가 이제 화양지구 그 현장을 많이 좀 방송에서 보내드렸는데 네. 그런 컨텐츠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양지구가 어디인지 위치를 정확히 모르시더라고요. 이제 평택인지는 아시는데 모르시고 이렇게 뭐 접근을 하신 분들이 좀 계셔가지고 오늘 그 특집으로 제가 이 평택 고덕에서 화양지구까지 차량을 이동해서 과연 얼마나 걸릴까 한번 시간을 한번 측정을 해보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부동산 토크도 하면서 화양지구 토크나 뭐 전반적인 그런 부동산 토크를 하면서 가보는 걸로 무편집으로 한번 진행을 리얼하게 가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우리 사무실이 이제 고덕에서 지금 12시 한 15분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밑에 화면 보이시죠?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제 도로교통 사정을 법규를 준수하면서 가겠습니다. 여기 위치는 어디죠? 지금 여기가 출발 이제 위치. 지도로 제가 띄워드릴 건데 여기가 이제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해창리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이제 평택하고 이렇게 관통되는 화양지구에서 386도랑 연결되어 있고요. 그걸 통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가서 점심을 드시죠. 저 때문에 점심을 또 못 드셨네요. 네. 배가 고픈 네. 상황에도 이 네. 촬영에 또 네. 임해달라고 또 이 대표님께서 요청하셔서 네,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팀장님은 그래도 지금 화양지구에서 포레나 현장이 모델하우스가 이제 오픈하면서 네. 최근에 청약이 끝났어요. 네, 청약이 끝났죠. 네, 이제 아마 정단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네. 한번 전반적인 그 분위기를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는 일단 화양지구의 포레나 입지는 어차피 이 대표님이 뭐 지도를 통해서 좀 보충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일단 분위기 자체는 화양지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좀 이 청약 과열된 분위기에서 좀 약간 좀 한풀 꺾인 분위기는 맞거든요, 사실. 그래도 이 화양지구 포레나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이 약 600개 정도 가량 들어왔는데 600개 정도. 네. 네, 그걸로 봤을 때는 나름 그래도 선방하지 않았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도 청약 제 방송에서도 한번 보내드렸는데 지금 분위기에서 그 정도 통장 들어온 거는 좀 괜찮게 선방을 했던 것 같아요. 어제 그 고덕에서 청약 나온 게 특별공급에서 맞아요. 미달이 났어요. 미달이 났어요. 이게 지금 고덕 국제 신도시 벌써 3년 만에 처음 있는 일 같은데요. 그렇죠. 네, 후반 1차 이후로. 저도 네. 좀 보고 좀 놀라기는 했습니다, 사실. 네. 이게 원래 묻지마 청약을 하셨던 분들이 작년만 해도 엄청 났었거든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지금 보면 미달이라는 거는 딱 실제로 부동산 분위기가 많이 좀 침체돼 있다 라고 좀 이야기할 수 있죠. 확실히 부동산은 심리잖아요. 심리죠. 옆에 뭐 옆집 옆집 아저씨가 뭐 나 고덕 샀는데 얼마 벌었어 하면은 그래 고덕 무조건 사야 되는구나 뭐 이렇게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요인이 분명히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무래도 요즘 누가 집 부동산 하냐 요즘 큰일 난다고 막 집 사면 그렇죠. 뭐 금리가 얼마인데 어떻게 감당할 거냐 뭐 연끌해서 큰일 난다 연끌족들 막 신혼부부 누구 뭐 연끌해서 큰일 났네 이런 공포 뉴스가 많이 나와가지고 좀 많이 위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맞아요, 실제로. 네. 그래서 저도 오늘 또 청약을 넣었습니다. 아, 이런 분위기 때 저희 같은 사람들은 그렇죠. 또 위기 속의 기회를 찾기 위해서 또 네. 도전하시는 분들이 좀 네. 많이 계시고, 근데 이 청약이라는 거는 사실 청약통장을 쓴다는 거는 실거주 요건이 거의 많이 붙거든요, 사실. 네. 투자자분들은 실제로 청약통장이 거의 없으세요. 해당도 안 되고, 사실. 이제 남들이 보지 못했던 그 이제 진흙 속의 진주를 네. 골라서 그렇죠. 네, 과감하게 네, 이제 어디 넣으셨는지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죠? 뭘 안 주셔요. 오늘 나온데 그 대광 2,000원죠. 그렇죠. 네, 1주택자가 지금 돼 있어가지고 네. 아마 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도 이렇게 조정 지역이 풀리면서 넣어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추첨을 기대해야죠. 네, 추첨제로. 네, 추첨제로. 그러니까 비주정 지역으로 바뀌면서 기존에 이제 뭐 주택 이런 그 재당첨 제한 이제 그런 게 다 이제 없어졌죠. 그런 게. 그래서 넣어볼 수 있었고요. 포레나 같은 경우는 제가 결과를 보니까 이제 84A
그리고 네. 99A가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것 같고 84A는 끝났어요. 2순위에서 그래도. 네, 2순위에서 이제 마감이 됐어요. 경쟁이 경쟁 붙었더라고요. 붙었어요. 예비 순번자분들은 그래도 좀 그래도 안전하게 가져갈 수는 있을 것 같고 99A 같은 경우는 조금 남았고요. 그렇죠. 때가 다른 타입 같은 경우는 좀 많이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이 좀 장기적으로 이게 가져갈까요? 아니면은 금방 해소가 될까요? 이 분양이. 저는 일단은 네. 이 화양 포레나를 언급을 좀 하자면 네. 어쨌든 실거주 유권으로는 되게 좋은 위치는 맞거든요, 사실. 이게 뭐 나홀로 아파트다 뭐 이런 좀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 나홀로 아파트 개념은 아니에요, 사실. 나홀로 아니죠. 뒤에 수영들도 있고 이제 이편한 사람도 그래서 있고. 이제 네. 민간에서 이제 개발하다 네. 보니 좀 속도도 빠른 편이기도 하고 이게 초반에 들어갈 때 좀 약간 좋은 입지를 골라서 가는 경우가 나중에 봤을 때는 실제로 도시가 완성이 됐을 때는 좀 약간 더 살기 좋아지거든요, 사실. 고덕도 2017년도, 2018년도 그 시간을 버티면서 지금 2022년도에 왔을 때 좀 도시가 이제 완성돼 가고 있다라는 모양이 보이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화양 또한 고덕의 2017년도의 모습하고 같다고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뭐 17년 보통 그때 17년 때 개발을 시작해가지고 네. 그 18년, 19년 그때까지 분위기 정말 안 좋았거든요. 그다음에 안 좋았죠. 20년대 들어오면서 네. 그때 이제 고덕 신도시가 엄청 곽강을 받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렇죠. 눈에 보여야 네. 돼요. 근데 그 호재들이 결국에는 뭐였냐면 없던 호재가 갑자기 20년도에 생긴 게 아니에요. 뭐 국제학교 다 예정돼 있었고 원래 예정이 돼 있어요. 창도의 박, 시청 이전 다 호재들이 예정이 돼 있었어요. 삼성도 펜 6기까지 돼 있었는데 그때는 아무도 몰랐다가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하니까 그때 급상승을 하더라고요. 화양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공사가 네. 시작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도로라든지 네. 그게 이제 만들어질 때 이제 손님들이나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이거를 좀 실감하면서 그때 이 심리적인 요인이 좀 약간 해소가 되면서 좀 풀리거든요. 이게 화양지구가 제가 방송에서도 우리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개발 속도가 확실히 좀 빠르다고 느끼는 게 지금 벌써 중투위가 3개가 통과했죠. 3개가 그 이편한 세상 앞에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음. 통과했고 그리고 이제 그 포레나 네. 앞에 있는 초등학교가 또 통과를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입주하는 시점에는 벌써 초등학교 2개와 네. 중학교 하나가 개교를 했어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신도시를 이제 들어오실 때 고민되시는 게 학교가 없어서 애들 학교 때문에 맞아요. 뭐 아니면 이번 학기까지 이번 학년까지 뭐만 보내고 다음에 이제 개교할 때 보내야겠다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죠. 많이 그 고민. 해소가 되잖아요. 네. 그리고 출장소나 이런 병원들도 이미 25년도에 다 네. 들어오는 걸로 예정이 확정이 다 돼 있고 하니까 그래도 화양 신도시에 입주하시는 분들은 좋은 게 생각보다 입주하실 때는 인프라가 깔려 있을 거예요. 그 깔려 있겠죠. 네. 제 생각에는 그 병원이나 출장소 앞에 그 중심 상업지구 있잖아요. 네. 거기도 활성화가 되게 빠를 것 같아요. 일단은 3년 뒤 이야기를 지금 네. 뭐 된다 안 된다를 확실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어쨌든 이 도시 계획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계획에 따라서 이제 준공이 될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미래를 좀 본다면 화양지구는 지금 당장 보면은 정말 좀 약간 볼품이 없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볼 게 없어요. 우리 그때 가서 우리 봤잖아요. 진짜 네.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 상황을 볼 게 아니라 3년 뒤에 이 지도를 보고 계획도를 보고 이렇게 도시가 만들어지겠구나 이걸 좀 약간 상상을 하시면서 투자를 하면서 거기다 실거주 요건까지 좀 실리면 그게 좀 약간 좀 다를 겁니다. 그렇죠. 제가 그때 중심상업지구가 왜 빠를 거라고 예상을 했냐면 일단은 출장소가 이전을 해오죠. 네. 이제 인구가 차면은 서구청으로 승격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병원이 350개 병실 네네네. 병원이 들어온단 말이죠. 25년도에. 그러면은 출장소에서 근무하는 그 공무원들 그다음 병원에서 이제 의사분들이나 간호사분들이 그쪽에 생활을 하게 될 텐데 그에 맞게끔 상권이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좀 예측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덕 신도시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 에듀타운만 보더라도 제가 21년도에 입주를 했는데 아직도 사실 상권이 활성화가 안 됐잖아요. 이 단계는. 그렇죠. 이런 불편함들이 있는데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우리가 입주할 때쯤이면 그런 인프라들을 조금 누릴 수 있다. 다른 신도시보다는 조금 더 빠르다. 그렇죠. 거주하기 좋은 환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네. 민간 개발 사업 중에 좀 가까운 지역을 좀 하나 예로 들자면 백옷
신도시 아시죠? 네, 알죠, 100원. 네, 100옷도 약간 민간으로 이게 사업이 진행된 곳이거든요. 네. 이 100옷도 생각보다 이 준비 전에는 사람들이 말들이 많았어요. 아, 저게 되겠냐 안 되겠냐 그렇게 말들이 많은데 지금 가보시면은 너무 좋거든요. 사실 송도랑도 가깝기도 하고 공원이라든지 뭐 기타 뭐 좀 약간 생활권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잘 돼 있어서 물론 100옷하고 화양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민간이 이제 개발하는 이 사업들은 생각보다 속도가 좀 빠릅니다. 엄청 빠른 것 같고. 네. 그러니까 뭐 어디 신도시건 다 욕은 먹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제일 욕을 많이 하고. 그렇죠. 욕세권이라고 좀 네. 한마디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지역민들이 항상 욕하는 욕세권은 이유가 있거든요. 네. 네. 아니 이제 생각해 보면 자 고덕 뭐 뿐만 아니라 광교, 네. 뭐 동탄, 네. 그리고 뭐 송도, 네. 뭐 우리 유명한 신도시들 옛날 뭐 위례도 그랬죠. 위례도 그렇죠. 네.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분당도 그랬고 일산도 그랬고 그렇잖아요. 원래 이제 그 성남이 예전에 이제 남서울 지금 강남이죠. 강남을 개발하면서 이렇게 밀려온 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이게 하는데 강남도 그랬죠. 뭐 강남도 그때 강북에서 인구가 많이 차 있으니까 그 인구 분산화 전략으로 해서 남서울을 개발을 한 거잖아요. 그 영화 그 강남 1975 네. 그거 보면은 잘 그 보지는 않았지만 네, 한번 보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어쨌든 서울에서도 강남도 그랬던 과거가 있단 말이에요. 다 어디든 최초에 개발하기 전에는 다 욕을 먹지만 다 들어서고 나면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그런 도시가 그렇죠. 되죠. 네. 그래서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은 평택, 서평택 쪽에서 직주 근접이 또 가능하잖아요. 일자리도 그렇죠. 많이 생기고 그런 분들한테는 뭐 실거주도 좋고 그리고 이제 비조정 지역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자분들이 접근해도 그냥 계약금만 넣고 내가 3년 이후에까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는 것 그렇죠. 같아요. 그게 아마도 큰 혜택이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제 이 평택 분들 같은 네. 경우는 이 평택 고덕 분들이 지제여가고 맨날 좀 약간 말다툼이 좀 있으시잖아요. 고지전이라고 그래요. 사실상. 고지전. 아. 고덕 지지전. 근데 그 영향이 네. 이번에 화양지구한테도 좀 간 것 같아요, 사실. 그렇다고 제가 네. 뭐 화양지구를 엄청 뭐 이렇게 각광하고 뭐 그런 네. 입장은 아니고 저도 똑같이 고덕에 투자를 했고요. 네. 저- 지금 평택에, 고덕에서 투자를 했지만 지금은 화양지구를 홍보하고 계시는. 그렇죠. 네. 화양지구 또한 네. 어쨌든 평택이잖아요. 같은 네. 평택이니까 편을 가르시는 분들이 혹시 이 방송 보시면은 좀 약간 불편할 수 있겠지만 편은 가르치지 마시고요. 네. 같은 평택이고 평택에 일자리가 삼성만 있는 건 아니고요. 맞아요. 기존에는 쌍용 자동차가 이 평택을 먹여 살렸고 맞아요. 지금은 이제 서평택이 좀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어쨌든 우리나라는 결국엔 수출 국가거든요. 수출 수입을 하는 국가임에 이 포승 그쪽 산단이 아무런 이제 배나 들어오는 그 물류 쪽에 이제 메카가 될 거라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예요, 분명히. 그 중심에 이제 화양지구 또한 그 혜택을 충분히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서평택이 평택항 쪽에 가면은 BIX 지구 뭐 경제 자유구역 네, 있고 그다음에 포승 산단 네. 있고 지금 뭐 신세계나 쿠팡에서도 다 물류 다 그렇죠. 들어오고 있죠. 네. 그리고 코스트코 네. 들어오고 있고 그리고 이케아도. 벤츠, 이케아, 벤츠, 아우디 뭐 이런 수입차들이 모두 다 이 평택항으로 통해서 이제 다 입고가 되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파생되는 일자리도 분명히 많을 거고 앞으로 더욱더 이제 생겨나겠죠. 그래서 제가 화양지구를 말씀드릴 때 어쨌든 분명히 이제 내가 고덕에서 거주를 하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아니면 서평택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단 말이죠. 그렇죠. 그딱 중심에 위치해 있다 화양지구가. 네. 그래서 양쪽으로 이동하기가 좀 수월하다. 네.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어느 한 지역에 뭐 호재가 딱 뚜렷하게 있는 것보다 그 지역의 경제를 살리는 거는 이제 모두 다 포함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포괄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그 저도 이제 이 평택 카페나 그런 데 활동을 하다 보면 좀 약간 마음 한켠으로 좀 신경 쓰이는 게 그런 거예요. 지역 같은 어쨌든 같은 지역인데 그 좀 약간 편가르기식이 좀 약간 너무 심하지 않나. 요즘 들어 그렇더라고요. 네. 그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네. 말고 다른 분들이 보면 웃어요. 뭐 평택에서 무슨 왜 자기들끼리 싸우고. 저는 뭐 평택 나고 자랐으니까 학창 시절도 다 여기서 보냈으니까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지금은 이제 또 외지인 분들 많이 오셨잖아요. 이제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더 심해진 것 같은데 그러지 마세요. 다 똑같고 어디 다 이웃입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쌍용 자동차가 또 이제 그쪽 포승 쪽으로 네. 아마 이전을 하겠죠. 뭐 시간은 좀 걸리긴 할 거예요. 이제 발표는 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런 호재를 미리 좀 아시는 그렇죠. 게 부동산 어쨌든 투자든 실거주든 그런 요인들을 좀 알고 이제 좀 고르시면은 당연히 성과는 있을 겁니다. 그리고 뭐 일단 제일 큰 서평택 호재는 이제 안중역이죠. 그렇죠. 안중역 KTX. 세권 개발이 있는데 안중역 세권 뭐 이런 분도 계세요. 화양지구는 뭐라도 하지 마라 했는데 이제 안중역 세권 잠시만요. 제가 촬영 중이라 안중역 세권이 개발을 할 텐데 왜 화양지구를 지금 들어가냐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안중역 세권 개발하면 30년 넘어요. 그러니까 화양지구에서 거주하시다가 충분히 갈아타기 수요도 하셔도 되니까 그런 거는 네. 뭐 좀 뭐라고 할까요? 좀 논리가 좀 부족하죠. 그리고 바로 옆에 블럭에서 위치해 있고 결국에는 내가 KTX를 안중역에서 서울까지 뭐 갈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요. 그래도 역세권이 생기면은 그 일대를 개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같이 시너지 효과는 분명히 나올 거죠. 그렇죠. 네. 이 안중역에 대해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너무 많은 얘기가 있어요. 이 KTX를 누가 여기 이용하냐, 이용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아무도 모릅니다. 맞아요. 네. 그 이용해야 되는 수요가 오는 거예요. 네. 지금 내가 이용 안 해도 음. 갑자기 비가 오네. 오늘 저 드론 한번 날리라고 챙겨왔는데 저는 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네. 요인 중에 그 많은 요인이 있겠지만 저는 네. 두 가지를 가장 크게 뽑거든요. 궁금합니다. 네. 첫 번째는 일자리고요. 일자리. 네. 일자리 다음에 바로 교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평택 고덕도 지금 교통은 아직은 확정되진 않았어요. 제가 뭐 확정 뉴스식으로 얘기할까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근데 일자리는 너무 뚜렷하잖아요. 너무 확실하잖아요. 삼성이라는 대기업, 그리고 삼성에 관련된 협력사들, 올 거 뻔히 누구나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평택 고덕 인근의 지제역이라든지 그런 데는 당연히 교통이 발달이 되겠죠.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아직 뭐 GTX 뭐 A다 C다 뭐 이렇게 말들이 좀 있는데 그거는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니까.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일자리가 늘어나면 당연히 교통 또한 좋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약간 볼 수 있는 게 이 화양지구 또한 일자리가 지금 계속해서 이제 늘어날 거잖아요. 늘어나면은 분명히 이 교통 또한 좋아지잖아요. 안중역이 실제로 들어오기도 했고, 그거 외의 노선이 뭔가 다른 교통 호재도 분명히 또 늘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쨌든 인구가 몰리면 일자리가 많아지면은 인구가 몰릴 수밖에 늘어나죠. 없고 그 가족들도 보면 다 같이 다 와야 되고 음. 사람이 많이 모여 살다 보면은 그 지역이 이제 인프라가 발전을 안 할 수가 없고 제일 먼저는 이제 교통이 발전을 하겠죠. 네. 뭐 어느 도시나 이제 뭐 그런 호재가 뭐 없는 데가 없잖아요. 뭐 갑자기 도시가 뭐 후퇴하진 않잖아요. 다 개발하고 이제 좋아질 뿐이지. 어느 도시나 이제 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인구가 모이는 지역, 사람들이 모이는 지역을 우리 투자자들은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평택시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지금 57만 정도 또 넘어가고 있을 텐데 네, 맞아요. 100만 인구까지 정말 가능할 것 같고, 왜냐면 그 뒷받침을 해주는 근거가 이제 삼성이랑 그다음에 서평택에 있는 일자리들, 네, 그런 것들 보면은 평택의 투자 가치는 저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요. 화양지구 같은 경우는 일단 고덕 지제가 제일 중심은 맞죠, 사실 평택에서는. 근데 그렇죠. 이제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투자금도 많이 들어가고 지금 많이 네. 올랐잖아요, 사실. 네. 분양가도 그죠, 많이 올랐죠. 분양가가 지금 제가 분양받았을 때보다 1억 이상 올랐더라고요. 네. 네. 분양가 상한제임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지금 이제 어쨌든 미달이 나왔으니까 동호수를 내가 지정해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직 여기 회사 자체에서 네. 아직 어떠한 언급도 되지 않았고요. 그거 또한 언급이 된다면 여기 이 대표님한테 가장 먼저 좀 정보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선착순 분양을 할지 남은 자녀 세대에 대해서. 네,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할지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혹시 나오게 되면 제가 가장 먼저 좀 소식을 전달 드릴 테니 네. 많은 분들께서 좀 이 대표님을 통해서 좀 정보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슨 일 할지 선착순 나올지는 뭐 모르지만 네, 이제 확정된 얘기가 나오면은 네. 바로 이제 알려주신다고 하니까 이제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을 네.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벌써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느덧 화양지구에 벌써 도착을 했습니다. 네, 아, 금방 도착했어요. 네, 지금 34분인데요. 네. 아까 우리가 15분쯤에 출발했죠. 네. 그러니까 제가 속도를 좀 천천히 되게, 왔어요. 되게 천천히 왔어요. 근데 한 20분 딱 걸렸네요. 고덕 국제 신도시에서 화양지구까지 한 20분 정도 걸렸고요. 출퇴근하기엔 좋은 거리죠. 네. 뭐 지금은 뭐 시간이 그래도 뭐 차가 없는 시간인 거를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좌회전하면 이제 화양지구가 오고 오늘 뭐 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또 화양지구에서 이제 평택항까지 평택항까지. 아,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또 해야죠. 평택항까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2부 화양지구에서 평택항까지 얼마나 걸릴지 그 시간에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제가 편집 없이 출발할 때부터 지금 도착하는 시점까지 그대로 그냥 올릴 겁니다. 우리 아까 말할 때 우리 뭐 비속어 이런 거 없었죠? 욕 안 했죠? 할 뻔했던 것 같긴 한데. 평소에 네. 잘하시잖아요. 아니요, 카메라 키면 어휴, 바로 싹 무슨 바뀌는- 말씀이세요? 아니, 네,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출연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